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24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요 페이지는요 236페이지고요. 자, 재무상태표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한 내용은요 뭐였죠? 우리 금융감독원에 가가지고요 짱구가 자기가 만든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요 금융감독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니죠, 회계사를 찾아갔죠. 회계사 찾아가서 이거 내가 한 거 맞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4가지 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에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디에 올려요? 금융감독원의 공시되는 다트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다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요 그거를 우리는 다운 받아가지고 재무제표를 봤어요. 아, 짱구 패션 잘하고 있었구나. 짱구 패션 뭐 망하겠구나. 짱구 패션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김철우는 짱구 패션 재무제표를 본 다음에 아, 이 회사 내가 들어가면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또는 짱구 패션에 돈을 빌려주고 하고 있는 채권자 김철우는 자, 짱구 패션 재무상태표를 보고 아, 이 회사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 아, 이 회사 나 말고도 돈 빌린 데 되게 많이 있네. 나 여기다 빌려줬다가 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재무상태표를 다운을 받아서 재무제표를 다운을 받아서 그 중에 재무상태표를 열어보고요 그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아, 이 회사 망하겠구나 아니면 이 회사 돈을 빌려줘도 되겠구나를 따져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단기 유동성 분석이랑 장기 유동성 분석이에요. 뭐예요? 유동성, 돈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지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돈의 흐름이 안정적인지, 안정성으로 적었네요. 안정성 분석입니다. 돈을요 내가 빌려줘도 그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투자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취직을 해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36페이지 펴주시고요. 제가 요번 수업 시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그리면서 우리가 챕터 2부터 배워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무상태표는 요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성 들여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릴게요. 자, 맨 위에는요 제목을 적어준다 그랬죠? 첫 번째로 제목,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요 사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시점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는 이래요. 자산은 이렇고요, 부채는 이렇고요, 자본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주식회사 짱구 패션이라고 여기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단위 원 단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반을 나눠 가지고요 왼쪽에는 자산을 적어줄 거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요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왼쪽엔 자산에 나와 있는 금액과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 금액이 틀리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이 금액이 틀리면 제가 틀린 거예요.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자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자산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년 내에 내가 이걸 현금화로 바꿀 수 있는 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유동성이 있는 거, 얘네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유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1년 내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1년 내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였죠? 현금이죠. 현금은 바로 돈처럼 쓸 수 있는 현금인 거죠. 그래서 현금 또는 현금은 아닌데요 뭐 주화, 통화, 지폐 이런 건 아닌데요 바로 현금처럼 가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은행 가서 내가 보통예금 통장 있으면 바로 돈 주세요 그러면 바로 현금처럼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현금이 아니지만 현금과 같은 자산이다. 현금성 자산이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1년 기준에다가 또 하나 뭐가 붙죠?
그쵸? 1년 기준 또 정상적인 영업 기준 안에 정상적인 제가 짜장면집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 기준은 정상적인 영업 기준 맞나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정상적인 영업 사이클인데. 네. 영업 기준 짜장면집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정상적인 영업 그 사이클 순환 기간 안에 있으면은 유동 자산이다. 1년이 지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짜장면집은 바로바로 될 거고요. 와인이나 조선소는 긴 2년, 3년이 걸려서 돈을 다 회수할 거기 때문에 1년이나 정상적인 영업 기준 안에 있으면은 유동자산, 그리고 그 외에 있으면 비유동자산이라고 했고요. 그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뭐 바로 현금처럼 쓸 건 아닌데요. 내가 3개월 이내에 돈으로 바뀔 수 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3개월 이내. 그런 애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돈을 투자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3개월 내에 내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단기에 잠깐 투자했다서 단기 투자 자산 같이 알아봤고요. 나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얘가 다음 달에 준대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얘가 다음 주에 준대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얘가 15일 있다 준대요. 얼마 안 있다가 나는 돈을 받을 거예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에 대해 외상값 받을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요 나요 15일 있다 준다고 그랬는데요. 얘가요 가니까 안 줘요. 야 그래? 너 야 약속을 15일까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돈 준다고 해놓고서는 어? 너 요번에도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냥 나한테 약속을 해줘. 약속으로 해서 종이에 써서 줘. 그리고 나는 그 종이를 받으면은 나는 은행에 가서 너가 말한 날짜에 가가지고 나 은행에 돈 달라고 할게. 너가 그 약속을 하는 종이를 써줘. 뭐죠? 어음이죠. 약속어음. 난 이 종이를 갖고 있으면은요, 어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은행 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뭐다? 받을 어음이다. 이 두 개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부르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두 개를 합쳐서 매출을 하고요.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생겼습니다 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쳐서. 자, 매출 채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고자산입니다. 우리요 짱구 패션이 옷을 팔라고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요 옷을 갖다가 파는데 1년 있다가 판 게 1년 있다 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우리가 팔라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우리는요 주업이요 뭐예요? 옷 파는 거예요. 짱구 패션이에요. 매장에서 옷을 파는데 이 옷을 팔아가지고요 너 돈 언제 들어오니 짱구야? 그러면 나 이거 팔면은 한 3년 있다가 돈이 들어올 것 같아. 안 되겠죠. 그럴 거면 접어야죠. 자 어떻게 한다? 짱구 패션은 옷을 갖다 팔아서 뭐 외상으로 판다 하더라도 뭐 2달, 3달 내에는 돈이 들어와야겠죠. 현금으로 바로바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옷을 팔고 있는 데서도요. 정상적인 영업 기준이 아니라 생각났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였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죠? 이거 정상적인 영업 주기. 정상적인 영업 주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자, 그리고요. 이 1년이나 정상적인 영업 주기 이후에 발생을 해서 내가 돈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투자를 하는 돈이에요. 근데요, 위에 있는 투자 자산은 단기에 들어온다고 아예 처음 살 때부터 취득을 할 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애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1년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어올 거라고 투자하는 뭐 2년짜리 뭐 채권이라든 3년짜리 채권 이런 걸 내가 만약에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만기가 2년 후, 3년 후잖아요. 1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데 1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화가 되는 비유동 자산에 집어넣는다. 또 뭐가 있을까요? 유형 자산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유형 자산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유형, 형태가 있는 애예요. 형태가 있는데 내가 이 형태가 있는데도 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라고 하면 여기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부터 내가 파는 애니까. 그게 아니고 형태가 있지만 나는 사용을 하려고. 사용 왜 해요? 우리 회사 운영하는데 쓰려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왜요? 1년 이내에 썩고 없어질 거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이요. 분필 내가 이거를 에듀윌을 운영을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제가 에듀윌 사장님이요. 기분 좋네요. 네, 모든 직원들에게 휴가를 줄 것 같아요. 네. 자, 에듀윌인데 이 분필을 형태도 있고요.
회사 운영하는데 강의하는데 쓰려고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분필을 1년 넘게 이 분필 하나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쵸? 만약 이 분필이 1년 이내에 쓴다고 그러면은 그건 그냥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거예요. 소모품비, 뭐 분필값, 소모품대 뭐 이런 식의 비용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1년이 넘어서 사용할 이런 뭐 카메라 아니면 뭐 마이크, TV 이런 것들은 뭐 1년 내에 다 써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유형 자산이고요. 여기 자산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서 비용이 된다고요?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매년 우리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바뀌게 된다. 언제까지요? 그 마이크를 샀을 때, 그 카메라를 샀을 때, 그 TV를 샀을 때, 그 뭐 빔 프로젝터를 샀을 때, 처음 샀을 때부터 아 얘는요 5년 동안 쓸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럼 그 5년 동안에 나눠 가지고 비용화를 시킵니다. 자, 얘랑 똑같은데요. 형태만 없어요. 뭐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 무형 자산. 얘도 똑같이 살라고 해요. 아니,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려고 해요. 사용하려고 해요. 뭐요? 예를 들어서 뭐 편집하는 편집 프로그램. 형태는 없죠? 근데 보면은 뭔지 알아요. 아, 이거 편집 프로그램이야, 프리미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워드나 한글처럼 우리 쓸 수 있는 형태는 없잖아요. 우리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이런 것들 다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무형의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넣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모아서 뭐라고 그런다? 기타. 아주 기타스러운 비유동 자산이다. 기타 비유동 자산. 네. 이렇게 해서 자산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드렸었습니다.